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전쟁 관련 소식들을 쭉 보다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전쟁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좀 무서운 혁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전쟁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왼쪽은 미군이 지금까지 쓰던 최첨단 드론, 리퍼입니다. 한 대 가격이 무려 3천만 달러. 상상도 안 가는 돈이죠? 근데 오른쪽, 이게 이번에 실전에 등장한 루카스 드론인데요. 가격이 3만 5천 달러입니다. 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3천만 달러 대 3만 5천 달러.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차이.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계산해 보면요. 가격이 무려 857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리퍼 드론 한 대 살 돈이면 이 루카스 드론을 857대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무기가 좀 좋아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의 경제학이,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 모든 계산법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새로운 가성비 무기 정체가 뭘까요?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름부터가 아주 노골적이에요. LUC, 저렴한 무인 공격 시스템. 이름에 아예 저렴하다고 박아놨죠. 이 드론은 목표물에 그대로 돌진해서 자폭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무기. 한번 날아가면 그걸로 끝,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무기의 출신입니다. 이 루카스 드론, 사실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거거든요. 처음 미국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보고 에이, 저거 조악해서 쓰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바로 그 조악한 무기를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부어서 우크라이나 전세를 바꾸는 걸 딱 본 거죠. 그러고는 저게 먹히네? 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은 전술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심지어 미 중부 사령부가 공식적으로 한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무기를 본떠서 이제는 미국산 응징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새로운 전쟁의 현실이 어떤 건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천만 달러짜리 무기를 쏠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정말 최선일까? 혹시 민간인 피해는 없을까? 수백 번은 더 고민할 겁니다. 이걸 역설적 인도주의 효과라고도 해요. 무기가 너무 비싸서 신중하게 쓰다 보니 역설적으로 인명피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3만 5천 달러짜리는요? 에이, 싸니까 일단 쏘고 보자. 이런 마음이 들기 너무 쉽지 않을까요? 공격을 결정하는 그 심리적인 문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비용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술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을 아예 빼버리는 단계죠. 드론 스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하면 드론 벌떼 같은 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수천 마리의 벌떼가 하나의 생물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드론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내고 누가 뭘 공격할지 자기들끼리 정해서 동시에 덮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딱 하나, 발사 버튼 누르는 거, 그게 끝입니다. 일단 하늘로 날아오른 드론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목표물을 식별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누가 먼저 어디를 공격할지 다 정해요. 그리고 인간의 추가 명령 같은 건 전혀 없이 자율적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이 문장,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인간은 의사결정 과정 밖에 있다. 방아쇠를 당기는, 즉 누군가를 죽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간은 없는 겁니다. 섬뜩한 현실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 기술의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책임의 문제죠. 물론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아니, 전쟁터에서 공포나 분노에 휩쓸리는 인간 병사보다 차라리 감정 없이 냉철한 알고리즘이 더 낫지 않냐. 사실 전쟁 범죄라는 게 대부분 인간의 감정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AI가 교전 수칙을 더 기계처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주장, 꽤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만약 인간 군인이 민간인을 실수로 죽이면 그 군인을 재판에 세울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알고리즘이 판단을 잘못해서 민간인을 죽였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프로그래머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코드만 짰는데요.
라고 하겠죠. 발사 버튼을 누른 지휘관은 나는 그냥 시스템을 작동시켰을 뿐이다 라고 할 거고요. 국방장관은 나는 시스템 전체를 승인했을 뿐이라고 하겠죠. 결국 누구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아주 완벽한 책임의 공백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책임의 문제가 왜 더 심각하냐면 바로 규모의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실수와 알고리즘의 실수가 규모가 커졌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인간의 경우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저격수라고 해도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실수는 안타깝게도 한 명의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알고리즘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세상에 100% 완벽한 알고리즘이란 건 없으니까요. 자, 99.9% 엄청나게 정확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쳐보죠. 근데 이 알고리즘을 드론 10,000대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0.1%의 오류, 즉 10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도가 높아도 사용하는 규모 자체가 커져버리면 오류의 절대적인 숫자,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의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가장 비인간적인 결과, 그 종착점을 한번 보죠. 예전에는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빨리 끝내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정당화했던 바로 그 논리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저렴한 무기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전쟁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일어나게 만든다면요? 핵무기는 너무 비싸고 무서워서 서로 못 쓰는 억제력이 되지만 이런 가성비 드론은 너무 싸서 안 쓸 이유가 없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가성비라는 우리가 평소에 물건 살 때나 쓰던 이 단어가 전쟁터로 들어가는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은 그냥 비용 계산서에 적히는 숫자 하나, 35,000달러짜리 항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비용 편익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든 우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